네, 이어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하다 잠깐 중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피리 소리.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마구 쥐어 뜯고 있는데, 이 롬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롬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다가 엘 알라마인 전투에서 극을 당하는 거죠. 뭘 당하느냐면은 반격을 이제 당하게 돼가지고, 쫓겨나가서 어떻게 하면 후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롬멜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좀 있는 사람이 막 도망가면 장땡이가 아니고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군사들의 어떤 그걸 안전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좀 안전하게 좀 더 많이 살리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 하면서 이렇게 막 누르는 자료 화면이 보이고,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집에 자기 부인한테 보냈던 안부 편지에서 그 속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우리 병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내 머리는 터질 지경이요 하면서 박박 끓고 있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의 고독, 아무나 아는 게, 지휘를 해본 사람이 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고독은 해봐야 해요. 어제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십몇 년 전에 고교 야구를 봤거든요. 그 어떤 팀인지 말하면 그 학교한테는 좀 슬픈 일이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둘이가 야구의 명문 전국대회 결승에서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치고받고 하는 게, 점수를 주고받고 해갖고 계속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뭐 최종 점수가 뭐 양쪽이 둘 다 두 자릿수 이상 점수가 났는데, 놀랍게 결승전에 그렇게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투수로서 혹사를 했던 진팀 투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던지다가 초기에 강판당했어요. 이제 왜냐면 하도 많이 던져갖고 이미 체력이 고갈이 되고 공이 이게 안 되죠. 뭐가 안 돼? 제구력이 안 되니까 밀려났어요. 근데 팀이 자꾸 위기에 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등판 강판이 마음대로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녹화를 봤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다시 나중에 팀이 점수를 앞서고 이러니까 이기려고 다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강판을 못 시키는 게, 이미 체력이 고갈됐는데 투구 내용이 안 좋거든요. 근데 믿을 사람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던지는데 마지막에 제구력이 안 돼서 자꾸 폭투가 나오고 얘가 던지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 그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실제로 울어요. 안 던질 수는 없고, 던지자니 마음처럼 이게 공이 안 들어가고 팀은 지고, 그래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투수의 고민을 갖다가 투수가 대봐야 아는 거예요. 대봐야. 그러면 그 고독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머리를 마구 쥐어 뜯어. 그의 영광스러운 마음은 크게 신음을. 그의 마음에는 전사들 중에서 맨 먼저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를 찾아가 전 다나우스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할 나무랄 데 없는 계책을 그와 더불어 강구해보는 것이 그나마 상책인 듯 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윗옷을 두르고 번쩍이는 발밑에 아름다운 샌들을 메어 신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사납고 큰 사자의 황갈색 가죽을 어깨에 걸치고 창을 들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메넬라우스 역시 떨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자기로 인해 광포한 전쟁을 각오하고, 그런데 이제 광포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미칠 광자에다 포악할 포자, 그러니까 아주 바이올런트한 전쟁이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은, 이 광포라는 말이에요. 광포. 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악하고 광포.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역동적이긴 한데 느낌이 좋지는 않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폭력적이다, violent 하다는 거죠. violent, working violation 하게 되면 농구에서 나오는 워킹에 관한 파울이죠. 위반이다 이 말인데요. 이게 이제 violent, 폭력적인, 광포하다. 바다가 광포하다는 거는 그 파도가 물 밀듯이 몰아쳐갖고 요동한다, 막 그런 뜻이 된다. 광포하다 그런 얘기. 습한 바다를 건너온 트로이아의 온 아르고스인들이 무슨 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얼룩덜룩한 표범 가죽으로, 되게 묘사가 복잡해요. 결국은 투구를 썼다 이 말이죠. 머리에 쓰고 손에 창을 들고, 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력한 통치자이며 뭐한 형을 깨우러 갔다. 누가 뭐 하러 갔다는 거야. 메넬라우스가 형한테 뭐 물어보러 갔다 이 말이야. 형한테 뭘 물어보러 가고 백성들에서 신처럼 메넬라우스가 형을 찾아가요. 저기 아가멤논을 찾아가요. 아가멤논을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행을 보면 뭐라고 물어보는 게 나와요. 형님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무장을 하셨나요? 형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무장. 혹시 전우들 중에 누구를 보내 트로이안들을 정탐케 하려. 바로 정탐이거든요. 그러나 신성한 밤을 혼자서 헤치고 나아가 적군을 정탐하는 그런 일을 형님을 위하여 떠맡으려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을까 몹시 두렵군요. 그런 자는 대담 무쌍한 자라야 할 테니까요. 예? 근데 혹시 선뜻 낯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말을 하기를 길게 말을 하는데요. 메넬라우스야 하면서 이제 너와 나에게는 아르고스인들과 함선들을 지키고 구해줄 훌륭한 계책이 필요하다. 이 작전이 필요하다. 계책이. 제우스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으니 말이다.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죠. 이제 지금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긴다. 제우스의 사랑받는 헥토르는 여신이나 신의 아들도 아니면서 혼자 힘으로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거든. 단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그토록 많은 끔찍한 일을 생각해낸 예를 나는 여태까지 본 적도, 남이 말하는 것도 들은 적도 없다. 그가 저지른 것, 즉 적군인 이 헥토르가 자기가 끌고 온 그리스 원정대에 가한 피해를 말하는 거죠. 아르고스인들에게 두고두고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재앙을 그는 아카이오이족에게 생각해냈던 것이다. 그러니 자, 너는 지체 없이 함선들 옆으로 달려가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를 부르도록 하라. 나는 고귀한 네스토르를 찾아가 혹시 파수병들의 신성한 부대로 가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릴 뜻이 있는지 그가 일어서도록 격려해 보겠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그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도메네우스의 전우인 메리오네스와 함께 그들을 지휘하고 있고 또 우리도 특히 이들에게 그런 임무를 맡겼으니 말이다 하고 이제 뭔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동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메넬라우스가 대답하기를 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며 지시인가요? 형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잘 전달한 뒤 다시 이리로 달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아가멤논이 하는 말이 길이 어긋나서 서로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뒤에 있는 거 좀 생각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분명한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아우를 내보내고 그 누굴 찾아가냐면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듣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 있죠. 나이 많고 좋은 그런 의견을 내줬던 네스토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스토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가서 보니 네스토르는 막사와 금은 함선들 옆 포근한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곁에는 뭐라고 한다 뭐가 있었다 했는데 이건 조금 군더더기니까 좀 생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제 대화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81행을 보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물었다. 네스토로가 이제 묻는 말인데요. 그대는 대체 누이시기에 다른 이들이 모든 잠든 어두운 밤에 이렇게 혼자서 함선들을 따라 진영을 거닐고 있는가? 노새를 찾는가? 아니면 전우를 찾는가? 말을 하라. 그렇게 말없이 내게 다가오지 말고 용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답을 하기를 그대는 아가멤논을 알아보게 될 것이요. 나는 아가멤논입니다. 내 가슴 속에 숨이 붙어 있고 내 무릎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제우스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끊임없이 고난에 빠지게 하셨소이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내 눈 위에 달콤한 잠이 내려앉지 않고 전쟁과 아카이오이족의 고난이 염려되기 때문이오. 나는 다나우스 아르고스 사람 원정대 아카이오이 좀 같은 말. 다나우스 백성들이 크게 염려되어 마음이 불안하오. 지금 이 사기가 지금 떨어졌어요. 알다시피 이 신이 누구를 도와줘? 트로이를 도와주다 보니까 적장인 이 헥토르가 지금 막 활약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수적으로도 훨씬 많은 원정대가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이 이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음이 그래 불안하다고 이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몹시 요동하고 있으며 동요하고 있으며 내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고 팽팽한 사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팔 두 개, 다리 두 개 사지란 말이에요. 사지. 밑에서 떨고 있어야 돼.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지금 불안해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대도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니 혹시 무슨 일을 해볼 마음이 있다면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저기 파수병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피로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꼬라떨어져 파수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보초 자료서는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바로 옆에서 적군이 진을 친 데다 또 그들이 밤에도 싸울 의사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요. 걱정되는 게 지금 워낙 사기가 떨어지니까 우리 군인들이 전쟁 터지면 제대로 싸울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스토로가 이제 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멤논이여 하면서 이제 조언자 제우스께서는 헥토르가 지금 마음속에 품은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것이요. 생각컨대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거두고 마음을 돌리기만 한다면 헥토르는 반드시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릴 것이요. 근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와주러 참전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믿을 이 호프가 뭐냐? 우리의 기대는 바로 아킬레우스라는 거죠. 아킬레우스만 참전한다면 헥토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미련을 갖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원이 뭐냐면은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는데 거기서 본 것처럼 이 설득하려고 하다가 안 되죠. 안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알다시피 아가멤논 오랫동안 겪어봤던 아킬레우스가 지니는 철저한 반감.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네스토르는 미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심정이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그대를 따라 나서겠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깨우도록 합시다. 그러한 다음 자기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름을 거명하죠. 여기 보면은 창을 잘 쓰는 튀디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말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오디세우스 지혜의 오디세우스 그런 다음에 아이아스 필레우스 이런 사람들이 네스토로가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과 같은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의 왕도 누가 찾아가 불러오는 것이 좋겠어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고 좀 넘어가서 정탐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가멤논이 답변하는 거야. 120행을 안 보고 노인장 네 그대에게 이르노니 다른 기회에 그를 책망하시오. 가끔 게으름을 피우고 애쓰기를 원치 않는 때가 있으니 말이오. 그러나 그것은 성의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를 쳐다보며 내가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나보다 훨씬 먼저 깨어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방금 그대가 물어본 그 사람들을 부르러 보냈다오. 지금 이제 메넬라우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갑시다. 문 앞 파수병들 사이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그리로 모이도록 일러 놓았다오. 그에게서 전차를 타고 싸우는 게레니아의 네스토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를 격려하거나 명령하더라도 아르고스인들 가운데 그에게 화내거나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가슴에 윗옷을 두르고 번쩍이는 발밑에 아름다운 샌들을 매어 신었다. 이어서 그는 온통 두꺼운 솜털로 덮이고 두 겹으로 된 넓은 자줏빛 외투를 몸에 둘러 죬새로 죄고 나서 날카로운 청동 날이 박힌 단단한 창을 집어들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오이족 함선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리하여 먼저 지혜가 제우스 못지않은 오디세우스를 전차를 타고 싸우는 네스토로가 큰 소리로 잠에서 깨웠다.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142장에 어찌하여 그대들은 신성한 밤에 이렇게 단 둘이서 함선들을 따라 진영을 거닐고 있어. 우선 급한 일이라도 생겼단 말이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스토로가 뭐라 하냐니까 오디세우스여 화내지 마시오. 큰 슬픔이 아카이오이족에게 닥쳤기 때문이요. 자, 따라오시오. 우리가 달아날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의논할 만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깨우도록 합시다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의논을 해갖고 정탐을 하든지 해야 된다며. 믿을 수 있는 오디세우스에게 지금 네스토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디오메데스 찾아가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갖고 이제 디오메데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얘기 나오는데 좀 일일이 다 읽기는 좀 내용이 많아서 좀 건너뛰어가지고 164행이니까 293페이지에 그 마지막 줄을 보면 나와. 노인장 그대는 참으로 대단하시오. 한시도 노고를 놓지 않으니 말이요. 진중을 두루 돌아다니며 왕들을 일일이 깨울 만한 젊은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이 달리 아무도 없단 말이요. 노인장 그대야말로 정말 못 말리는 분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다가 깨니까 짜증스럽게 얘기해요. 잠 좀 자고 내일 얘기하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게 당장 전쟁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라도 이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전쟁 나오면은 자다가도 폭탄 터지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낮밤이 없단 말이에요. 전쟁이 실제로 터져버리면은. 그리고 제대로 언제 작전이 많이 펼쳐지냐면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게 방심한다는 건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 5시 이때는 정말 다 자야 되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때는. 그때 전쟁이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잘 알아요. 네토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들이여 그대의 그 말은 진실로 도리에 맞는 말이요. 내게도 나무랄 데 없는 자식들이 있고 또 백성들도 많이 있으니 그 중에 누가 가서 부르면 되겠지요. 그러나 아카이 오이족은 지금 중요한 건 뭐야? 너무나 큰 공경에 처해 있다. 전쟁이 지금 하도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패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다. 지금이야말로 전 아카이 오이족 모든 아카이 오이족이 비참하게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문제가 면도날 위에 서 있었다. 면도날이 요렇게 날카로워 그 위에 뭐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네. 여기를 번역한 천병희 선생은 호메로스 시대도 BC 1200년 면도하는 풍속이 있는 걸 알게 해주는 단어가 면도날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고고학적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 이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급. 면도날이 암시하고 있는 거. 면도날이란 걸 날카로워서 이 날이 차지하는 두께가 0.1mm 될까 말까 하는 그 이 면도날 아닙니까?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심각할 정도 위태한 상황, 위경을 말해요. 위경이라는 건 dangerous한 state를 말해요. 이 상태를 말해요. 위경이.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는 critical이라고 하는데 위태롭다는 건 critical 아니면 serious라고도 말하는데 이 면도날 같은 상황이 우리가 한자성으로는 이게 백척간두란 말이에요. 이걸 백척간두라. 면도날이다. 응? 면도날은 위경이다. 위경. 이게 바로 크리티컬한 상황이고 백척간두다. 백척. 자, 이걸 잘 알아야 된다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조국이 지금 위기에 있다 이런 말이죠. 백척간두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 자, 그대는 나보다 젊으니 나를 동정한다면 날렌 아이아수와 필레옷의 아들을 깨우시오 하면서 이제 사람들 깨워서 대책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깨워갖고 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갖고 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네스토로가 사람을 모아놓고 192행을 보면 2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라고 해야죠. 이렇게 계속 파수를 보시오. 우리가 적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잠이 그 누구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가 호를 건너자. 호라고 하는 건 참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호. 구덩이 파놓은 걸. 거기서 구덩이 파놓고 보초를 보고 있는 거예요. 회의에 소집된 다른 아르고스인들의 왕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메리오네스와 네스토로의 빼어난 아들도 따라갔으니 왕들이 이들을 회의에 참석하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놓은 호 밖으로 나아가 쓰러져 있는 시신들 사이에 빈 땅에 앉았다. 이곳은 밤이 주위를 덮을 때까지 강력한 헥토르가 아르고스인들을 도륙하다가 돌아선 곳이다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되니까 이제 네스토르가 또 이제 말을 하거든요. 자기 정견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본론이 나와. 정탐에 대한 스파이를 누가 나갈 거냐. 정탐이 굉장히 현대전의 첩보전이다. 산업사회에서 기업체도 보면 산업 스파이 일부러 가상으로 사람 만들어서 경쟁사에다가 투입을 해갖고 정보를 빼앗고 오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스파이도 많은데 이제 전쟁 스파이, 정탐을 해야 돼. 정탐. 군대에서도 이제 정탐하는 부대를 뭐라 하냐면 정찰대라고 해요. 정찰.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적진을 살피고 오는 사람. 정찰대다. 정찰을 하는 그런 병력을 척후병이라고 해요. 척후병. 정찰대, 척후병. 정찰대, 척후병. 잘 안 보이네요. 정찰대, 척후병이다. 이 정찰대 척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척후병이라고 해갖고 정찰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5행에 들어가 볼 사람 누구 없어. 정탐할 사람 누구 없어 이 말인데요. 그 몽고가 그죠. 이런 때가 있어요. 척후병을 원해 갖고 알 수 없는 땅에 쳐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세력을 펼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동양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그 페르시아계 동양이 아니고 오리지널 황인종이 유럽 땅에 쳐들어가는 첫 번째 일인데 이게 몽고거든요. 몽고. 그 전에 중국이 서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쳐들어갈 꿈도 못 꾸죠. 거리도 모르고. 근데 몽고는 이제 말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마민족이네. 몽고는 중국 사람 아니죠. 몽고는 몽골 뿐인데 그래갖고는 이제 서쪽으로 들어왔는데 동유럽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 전에 이제 러시아를 갖다 그걸 한 거예요.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러시아 정복하고 이제 옆으로 가면 동유럽이지 않습니까? 동유럽에서 들어가갖고는 이제 게르만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이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지역 부근까지.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모르고 들어가긴 좀 힘들어서 누구를 보내냐면 척후병. 그래서 풍속, 지리, 기후 이런 거를 알아갖고 오너라. 그래갖고 만약에 그게 너무 안 좋으면 안 들어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 가서 뭐하러 고생하냐. 기름진 땅이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알 수가 없어서 몽고의 척후병이 이제 오늘날 이 게르만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게르만 땅으로 이제 떡 들어가갖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몰골이 아주 너무 흉측해. 그래 보니까 그 땅의 토양, 풍속 그러고 난 다음에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비 내리지요. 습하지요. 습하다는 게 덥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우리가 말하는 물기가 많아서 해가 잘 안 떠갖고 그 쾌쾌한 거 있죠, 그죠? 칙칙한 거. 늘 축축한 날씨니까. 거기서 풀숲에서 이렇게 풀도 이렇게 개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뭐 완전히 그 뭐 키가 뭐 30m, 40m짜리 나무들이 뭐 빽빽하고 실제로 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내다가 오니까 그것도 병에 걸려서 오는데 뭘 걸렸냐니까 그 독일에 가면 많이 유행하는 게 엘러지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발음인데 이건 영어는 엘러지인데 여러분 정확히 발음하세요. 이거는 오리지널 발음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걸려가지고는 이 돌아와갖고 맨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벅벅 끓고 앉았고 저도 가자마자 알레르기를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서 한 1년인가 2년 지나니까 그쪽에 생활이 굳어지니까 서서히 음식하고 이제 적응하면서 없어지고 보통 3, 4년 동안 알레르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알레르기 못 견뎌서 자살한다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돌아오니까 이제 몽고 척후병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이제 야사에 가깝기도 한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몽고가 게르만 안 간다 이 결론인데 가면 고생이다 가지 말자 그리고 다른 데로 그래서 척후병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척후병이다 그런 얘기가 돼. 자 그래서 205행에 네스토로가 이렇게 기상이 늠름한 트로이아인들 속으로 들어가 볼 사람이 누구 없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그는 아마 적군의 나고병을 사로잡거나 아니면 트로이아인들 사이에 무슨 소문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도시에서 멀리 나와 여기 함선들 옆에 머물겠다는 것인지 그들 사이의 결정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말이요. 그는 아마 이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것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저 하늘 아래 모든 인간들 사이에 그의 명성이 자자할 것이며 게다가 훌륭한 선물까지 받을 것이요. 함선들을 지휘하는 모든 장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젖먹이 새끼가 딸린 금은 암양을 한 마리씩 줄 테니까요. 그의 견줄 만한 재산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요. 또한 그는 잔치와 주연에 빠짐없이 초대받게 될 것이요. 하면서 이제 정탐을 잘하면 이만큼 보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분위기를 팍 띄우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적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대비를 해야 되고 급만 준다 그러면 그게 상하는 대응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 떠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